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좀 추가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을 바로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HBM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이 동맹 균열이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영향력들 알아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태양광 쪽에서도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 관세 면제와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는 OCI가 있는데요. 이제 OCI의 북미 진출에도 파란 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 쪽에서 스트레이키즈 보겠습니다. 일본 컴백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JYP 쪽에 매출을 확대시키려는 모멘텀들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JP모건이 코스피가 2,7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8년 동맹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웹툰 특화 도서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 상호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민간 육상풍력 업체들이 풍력 발전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오는 6월 일본에서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코스피가 연말까지 2,7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증시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5일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나아지는 구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한국의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공매도 재개와 미국의 관세 정책 리스크,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등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요소들이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주목했는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는 방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대선 이후 내수를 증진시킬 정책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위험 요소라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화학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은 추천했지만 조선과 전력 장비 등 고평가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HBM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공동 개발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던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8년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장비만 100% 사용해왔던 SK 하이닉스가 최근 후발주자인 한화세미텍의 제품을 구입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에 반발해서 최근 SK 하이닉스 공장에 파견 보냈었던 CS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켰고 제품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핵심 장비 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미반도체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난 6월에는 계속해서 상향을 보이면서 최고가 19만 6,2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에는 꾸준한 우하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5만 8,200원 선까지 내려온 한미반도체인데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꾸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향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는 오늘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내일은 대구광역시의 웹툰 특화 도서관을 각각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대변인은 이 후보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에서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하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K방산의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대연도서관은 대구 최초의 웹툰 특화 스마트 도서관인데
웹툰 기업과 작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자 인프라와 자생력 강화 방안 등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권역별 경선을 고려한 지역 행보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회에서는 웹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웹툰 관련주로 꼽히는 Y랩이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6,970원에 마감을 했고 미스터블루 역시 5.93%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력 생산품 중의 하나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의 상호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당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OCI 홀딩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시장 내에서 태양광 공급망 재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세 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된 업계와 달리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사인 한화큐셀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OCI 그룹주들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민간 육성 풍력 업체들이 풍력 발전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풍력 발전 업체의 전기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게 하는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상한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사업에 처형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대로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GS 풍력발전과 대명에너지, SK 이터닉스 등 국내 민간 풍력업체 상위 기업 모두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한가가 올해에도 적용된다면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찰 상한가 제도는 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여서 단가를 내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도 불확실성되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가 현실화되다는 필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오는 6월 일본에서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합니다. 약 3년 만에 일본의 현지 음반으로서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3월 18일 스트레이키즈는 일본 정식 데뷔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기세를 몰아서 오는 5월에는 일본에서 총 4회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연을 통한 고성장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 측에서는 수익성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는 다소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 소속에서 대표적인 K-팝 그룹으로 꼽히는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 행보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 뉴스 전해드렸습니다.